안녕하십니까 대표님들. 저희 3차 시는 이제 성공을 위한 고객 존중 매너와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MBA 과정에서 조사를 했대요.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CEO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CEO 분들의 93%가 대인관계에서의 매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해서, 그만큼 이제 매너가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럼 그렇게 중요한 매너가 어떤 뜻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너라는 것은 수행해야 하는 일을 행동하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동시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동으로서 에티켓을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한 것을 매너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매너의 목적으로는 첫 번째가 원활한 인간관계의 형성이에요. 매너를 잘 지킴으로써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조금 원활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매너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가 나를 봤을 때 나의 어떤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내가 뭔가 매너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통한 어떤 자긍심,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매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티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불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생활의 어떤 모든 경우와 장소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에티켓 같은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은 뭔가 부드럽고 쾌적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어떤 규범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에티켓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의범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매너와 에티켓이 약간 서양적인 개념이었다라고 보시면은, 예의범절이라는 거는 약간 동양적인 개념의 어떤 그 매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의범절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와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유교 사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어나서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예의 범절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상강오륜의 근간을 두고 어떤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표에 살펴보신 것처럼 동양적인 개념의 매너가 예의 범절이다라고 할 경우에, 서양적인 부분에서는 에티켓과 매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의 범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집안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뭔가 남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타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좀 배려하면서 표현하는 그러한 행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의 범절 같은 경우에는 에티켓이랑 매너의 어떤 용어가 합쳐진 동양적인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적인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티켓과 매너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티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과 어떤 만났을 때 질서에 관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예의는 매너에 해당이 되고 범절은 에티켓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닥에 침을 뱉지 마세요, 금령구역, 이러한 문구들 많이 보시죠. 그러면 매너는 뭐고 에티켓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티켓이라는 거는 바닥에 침을 뱉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문구 있죠. 이러한 문구들을 에티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매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침을 뱉지 않는 행위, 그 다음에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은 행위, 이러한 것들을 매너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티켓을 행동화하는 것을 매너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님들이 대표님들 매장에 들어오셨을 때, 뭐, 화장실은 노크를 꼭 해주세요 라고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그 화장실에서는 그 노크를 꼭 해주세요 라는 그 문구는 에티켓이 되겠고요. 고객님들께서 화장실을 들어갈 때 노크를 하는 그 행동은 매너가 된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매너라는 것이 있어요. 서비스 매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인들, 그다음에 모든 직업인들이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매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서비스 매너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의 원천이라고 보시면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매너에 대한 인식과 수양 능력을 배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 매너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서 대표님들은 사실 서비스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매너, 기본적인 매너를 잘 갖추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즈니스 네티켓이에요. 비즈니스 네티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대면적인 응대보다는 비대면적인 응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비즈니스 네티켓들, 비즈니스 안에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 속 안에서 가상 공간 안에서 지켜야 할 어떤 여러 가지의 매너라든지 그 다음에 에티켓을 비즈니스 네티켓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상 어떤 여러 가지의 네티켓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을 살펴보시면은 네티즌의 기본 자세를 조금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든지 뭔가 타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뭔가 조금 저작 제작권 같은 것들을 조금 존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전한 정보를 이렇게 조금 제공을 하시면서 바이러스 유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킹이라든지 음란물 공유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네트워크상 우리가 뭐 카카오톡으로 이제 이렇게 뭐 토론을 하실 때도 있을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도 있을 거고 문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도 있을 거고요. SNS상 뭐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SNS상으로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신의 감정을 조금 절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대표님들 보시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면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들이 크게 많이 작용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고 있는지 아니면 인상을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네트워크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글로서만 모든 감정들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달한 이 글은 이러한 감정이 아니었는데 상대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커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대와 어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상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감정을 절제를 하시면서 조금 타인의 실수를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력을 가지시면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배달 어플 혹시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 배달 어플에서 뭔가 조금 좋지 않은 댓글이 달리거나 아니면은 악성 댓글이 달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나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을 해버리면은 그 고객님이 아니라 다른 고객님들이 봤을 때 조금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상에서는 나의 감정을 조금 절제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어떤 그 매너도 조금 갖추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상 자신들이 속한 어떤 문화와 규율에 맞게 행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보시면 대표님들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단체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개 중에 이제 사람들의 유형이라든지 모임의 단체의 유형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방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매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불편이라든지 폐를 끼치지 않도록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타인을 편하게 하는 행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너라는 거는 내 자신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관리도 있겠지만은 상대방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뭔가 배려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매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고객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불편함을 끼치시지 않도록 그렇게 서비스 해주시는 것이 좋은 매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혹시 보시면 이제 저는 회사에서 야라고 불리는데요 라고 이제 요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직장 생활 안에서 이제 매장 안에서 대표님들의 매장 안에서 이게 직이라든지 직함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뭐 야, 너 뭐 이렇게 불리시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응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 내 호칭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뭔가 상급자에 대한 호칭 같은 경우에는 상급자한테는 성이라든지 직위 다음에 누구누구 님이라는 존칭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원분들이 대표님들에게는 뭐 대표님, 뭐 사장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하급자 분들께서 상급자에 대한 호칭 같은 경우에는 님이라는 존칭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대표님의 이름을 모른다, 사장님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뭐 사장님, 대표님 뭐 이렇게 직함의 존칭을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높은 사람한테 뭔가 자신을 지칭할 때는 나, 내가 아니라 저희라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급자 또는 동급자에 대한 호칭이죠. 나보다 어리거나 나랑 비슷한 동급자의 호칭 같은 경우에는 하급자나 동급자 같은 경우에는 성과 직위 또는 그냥 직명으로 호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뒤에 누구누구 씨를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특히나 이제 다른 고객님들이 있을 때는 특히나 직함이 없을 때는 누구누구 씨라는 이름 뒤에 씨라는 이런 호칭을 붙여주시고요. 아니면은 직함이 있을 경우에는 직함을 불러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이모님, 누구누구야, 야, 너 이런 호칭은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틀리기 쉬운 호칭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대표님들 이제 문서 작업 같은 거 하실 경우에 문서상에서는 상사에게 어떤 존칭은 생략하세요. 상사의 존칭은 생략하고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사에 대한 존칭 같은 경우에는 호칭에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 사장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호칭에만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서를 작업할 때는 존칭을 생략을 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얼굴, 대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존칭으로서 상사에 대해 어떤 호칭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매너 중에 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너의 요소 중에 인사입니다. 인사 예절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인사를 잘 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별로 내 기분이 좋지 않아서, 저분한테 별로 인사하기 싫어서 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친분이 없어서, 나는 저분을 잘 몰라서 인사 안 했는데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인사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분명히 알기는 알아요. 얼굴은 알지만은 내가 인사를 했을 때 저분이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서비스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제 고객과 응대 시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시 무조건 인사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경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정중례라고도 하거든요. 체경례, 그 다음에 보통례,
반절 이렇게가 나와 있어요. 체경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님들이 아마 정중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45도가 내려가죠. 45도가 내려가고요. 시선은 발에 1m 전방으로 두시고 양손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이렇게 계란을 진 것처럼 이렇게 살짝 주먹을 쥐시고요. 주머니 옆에 살짝 놓으시면 되고,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수 자세라고 하죠. 공수 자세라고 해서 오른손이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른손이 위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약간 배꼽 위치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공수 자세에서 보시면은 대표님들, 우리가 여성분들은 오른손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남자분들의 공수 자세는 왼쪽이 윗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란 지듯이 주먹을 쥐고 양손 주머니 이렇게 옆에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공수 자세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분은 주먹을 살짝 쥐시고 주머니 옆에 두시고요. 여자분들은 오른손 공수 자세를 해주십니다. 공수 자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 보시면 우리가 여성분들이 오른쪽 손이 위쪽, 남자분들이 왼쪽 위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손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셨을 때는 손 모양이 바뀝니다. 여성분들이 왼쪽이 위쪽이고요. 남성분들이 오른쪽이 위쪽이에요. 그래서 공수 자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이제 상을 당하셨을 때는 이렇게 손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실 때 있죠. 제사를 지내실 때는 원래 공수 자세로 들어가요. 제사는 저희가 흉사로 보지 않거든요. 제사는 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여자분들은 오른손이 위쪽, 남자분들은 왼손이 위쪽,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인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꿈치를 뒤에 서로 맞닿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0도 정도 벌리시고 나서 발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내 같은 경우에는 한 30도 정도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체경내, 정중내가 45도로 조금 많이 내려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보통내 같은 경우에는 정중내보다는 조금 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30도 정도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목례라고도 해요. 목례라고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거나 화장실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인사하기 불편한 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는 인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목만 요렇게 살짝 요렇게 인사하는 정도, 요걸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중내, 체경내, 그다음에 보통내, 반절, 목례라고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 할수록 인사의 각도가 더 많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몸을 더 많이 구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먹을 쥐시고 주머니 옆에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이 위쪽으로 오시게 하셔서 공수 자세로 하셔가지고, 제가 보통내를 인사를 하시게 되시면은 첫 번째 내려갑니다. 내려가시면서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시선은 내 발끝에 1m 앞을 보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시고요. 마음속으로 둘, 셋 외치세요. 둘, 셋 외치시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인사를 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빨리 내려갔다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내려가실 때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죠.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둘, 셋 외치시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시면 된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 표해봤던 것처럼 목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절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화장실이라든지 통로, 좀 불편한 곳에서 인사를 하셔야 될 때, 보통례는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을 맞이할 때, 정중례는 이제 정중한 사과라든지 아니면은 정중한 감사의 표현을 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인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요. 인사의 요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아까 앞에서 표에서 살펴봤습니다. 가벼운 인사 같은 경우에는 15도에서 20도라고 해서 목례, 반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인사는 30도 정도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정중한 인사는 한 45도 정도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뭔가를 표현하면 할수록 조금 더 몸이 많이 길어진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피해야 하는 인사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인사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가 무표정한 인사. 표정 없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인사들 있죠.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쳐다보지 않고 하는 인사들 있죠. 분명히 고객님은 앞에 있는데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쳐다보지 않고 하는 인사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인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인사 있죠. 인사는 하지 않고 계속 할까 말까 이렇게 눈치 보는 인사들, 눈치 보는 인사. 이것도 상대는 아시거든요. 상대는 뭔가를 딱 느끼신단 말이에요. 저분이 뭐 지금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지?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서로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무조건 인사는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개만 까딱하는 인사들 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 인사들. 이렇게 고개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정중하게 태도를 갖추셔가지고 인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 매너입니다.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야 될 때 매너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두 분을 소개시켜줘야 될 경우들, 내가 어떤 두 분을 소개시켜줘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 매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랫사람을 손 윗사람한테 먼저 소개시켜 주셔야 돼요. 아랫사람을 손 윗사람한테 먼저 소개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자를 연장자에게 먼저 소개시켜 주셔야 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먼저 소개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이성 간에서는 남성을 여성한테 먼저 소개를 시켜 주시는 거. 왜냐하면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뭐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 남성분이 여성분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또 그러한 어떤 뭐 뜻을 담아서 남성분을 여성분한테 먼저 소개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혼인 사람을 기혼인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아요. 똑같은 나이더라도 결혼을 한 친구에게는 네가 더 어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농담식으로 그런 것처럼 미혼인 사람을 이제 기혼인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을 그다음에 손님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 후배를 직장 상사에게 소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위가 낮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을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를 시켜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 친구 민지를 엄마에게 소개시켜주죠. 제 친구 민지를 엄마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소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두 명을 연결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죠. 남자친구가 민지야, 우리 엄마야 라고 뭐예요? 민지한테 우리 엄마를 먼저 소개시켜줘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개 같은 경우에는 아랫사람을 윗사람한테 먼저 소개시켜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올바른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엄마, 제 짝꿍 민지예요. 이렇게 민지를 엄마한테 먼저 소개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을 먼저 소개시켜주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혹시나 이제 매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대표님 가족분이랑 같이 이렇게 매장에 있었는데 다른 고객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대표님이 이제 그 손님과 우리 매장의 가족을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손님에게 우리의 가족을 먼저 소개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악수 매너입니다. 악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이렇게 처음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제스처죠. 악수는 소개랑 조금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는데, 악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고요.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분과 B라는 분을 소개를 시켜주죠. 소개를 시켜줬을 때 A라는 분이 B라는 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야기하겠죠. A라는 분에게 B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겠죠.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시켜주면은 A라는 분이 B라는 분에게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악수를 신청하는,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개 매너 같은 경우에는 아랫사람을 윗사람한테 먼저 소개시켜 주시고요. 악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 매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 매너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오른손이에요. 원칙은 오른손으로, 사실 악수를 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세게 잡아주시는 것도 또 비매너 행동이 들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가벼운 미소를 찌으시면서 이렇게 악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악수를 하실 때는 굳이 이렇게 허리를 굽히시지 않으셔도 돼요. 허리를 굽히시는 악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원수라든지 뭐 왕족이라든지 성직자분들 있죠. 이러한 분들이 악수를 하실 때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굽히시는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허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자세로 딱 곧게 펴서 오른손만 이렇게 살짝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악수를 청하실 때는 남자분들은 사실 일어나서 남성분들과 여성분이 이렇게 악수를 하실 때는 남자분들은 일어나서 이렇게 악수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사실 비즈니스 악수 매너에서는 여성분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기는 돼요. 않아도 되긴 되지만은 그냥 기본적인 매너에서 남성분과 여성분 두 분 다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악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악수를 하실 때는 무조건 장갑을 벗으셔야 돼요. 악수를 하실 때는 무조건 장갑을 벗으셔야 되는데, 벗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 드레스 입고 있을 경우들 있죠. 드레스 입고 있을 경우에는 굳이 장갑을 벗지 않고 악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님들 보시면은 드레스 입고 장갑 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악수를 청하시면은 굳이 장갑을 벗지 않으시고 그냥 장갑을 끼신 채로 악수를 하셔도 크게 매너에 어긋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